반갑습니다. 빗생TV 동방박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 빗생TV 채널을 선택하게 한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동으로 선택이 되셨나요? 아니면 주제에 여러분 마음이 끌리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내 마음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나의 선택을 우울해하거나 주변 지인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쓰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과학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자신의 마음을 고하며 하늘과 소통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자리를 찾고 그것을 통제하는 주체로서 삶 속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행적 방법론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 즉 마음작용은 시냅스 간의 작용으로서 마음은 뇌에서 나오는 전기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으로 20, 30년 후에는 인간과 같은 기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근원 자리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작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자. 혹은 아침에 뭐 먹지? 오늘도 힘든 일들이 많은데 등등 선택과 갈등 속에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는 사랑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등 참 많은 생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내 생각인 것으로 알고 우리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창조주의 의식도 작용하고 있으며 나의 본능의 의식 또한 늘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빗생TV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나의 본능과 하늘에 의해서 아주 작은 부분, 세밀한 내용까지 미리 보기를 하면서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계획하고 삶 속에서 그것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늘과 상위 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카르마 시스템과 윤회 시스템 속에 그 영혼이 이번 생에 해소할 카르마와 물질 체험의 과정을 고려하여 본능과 하늘이 공동으로 짠 인생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늘의 관리 시스템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늘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모두가 내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하늘이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분 본능의 마음이 함께 작용한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도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독자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늘과 본능의 의지가 늘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선택과 결정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영혼을 갖고 있으며 영에서 나오는 영의식과 혼이 발산하는 혼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에서 발산되는 의식이 마음작용을 통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작동되는 구조를 보면 우리 몸에는 마음을 발생하게 하는 무형의 마음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영의식과 혼의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된 마음이 구현되도록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마음은 인간의 인맥 라인에 설치된 12개의 감정선에서 나오는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동맥 라인에 설치된 7개의 의식선에서 나오는 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의식과 잠재의식, 현재의식에서 나오는 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참 많은 에너지가 모여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마음은 나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의 의식의 흐름이며 감정 에너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들의 이면을 볼 수 없었던 인류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과학자들은 뇌의 시냅스 작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의식의 흐름과 감정 에너지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마음 발생 장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주에서는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 구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즉 무의식과 잠재의식, 현재의식이 적절한 시기에 발현이 되고 감정과 의식이 함께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 구현 시스템에서 처리되어 나의 언어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것을 우리는 마음의 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마음 보따리라고 인식하였으며 이것을 한의학적인 용어로 심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발생시키는 무형의 기계장치는 15차원의 고도로 발달한 우주 공학기술에 의해 빛을 재료로 하여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심장이 있는 곳에 차원간 공간에 설치되어 심포와 뇌에 있는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에 의해서 정보를 집적하고 정보를 해석하여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서 구현하는 기능들이 다르듯이 우리 몸에 장착된 마음 발생 장치의 사양과 수준에 따라 우리 마음이 구현되는 수준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음 발생 장치의 성능과 특성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 활동의 수준과 지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정보를 공통적으로 받아도 그 사람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발생 장치의 성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천재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 발생 장치의 성능과 수준에 따라서 사람마다 마음 씀씀이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 능력과 추상화 능력의 차이를 인문학에서는 메타인지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요즘에는 메타인지 학습법까지 개발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장착된 마음 발생 장치의 사양에 따라 발현할 수 있는 의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똑같은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도 각각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마음 발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마음 발생 장치의 수준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여러 분야의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결과물들이 우리 생활의 발달과 편리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탄생과 함께 의식이 탄생하면서
마음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창조주의 조물작용에 의해서 각자 다르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없으며 각자가 창조주로부터 받은 이 마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의 정보 처리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했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성격이나 인격들은 그 사람이 창조주에 의해 조물이 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다르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이 다르고 의식의 수준이 서로 다른 이유는 창조주의 조물작용과 마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와 정보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태어날 때 재주나 달란트로 주어지는 것은 폴더의 형태로 무의식과 잠재의식층 위에 저장되어 있다가 땅에 전하기로 예정된 정보들이 활성화되면 천부적인 재능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 발생 장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선과 의식선, 그리고 무의식, 잠재의식, 현재의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상황에 따라 과다 분출하게 되면서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의견 충돌이나 다툼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생명체로서의 본능과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천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과 신체의 필요에 나의 몸은 쉬고 싶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의식에서 발동하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 발생 장치에 카르마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영혼의 진화에 있으므로 수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카르마를 짓고 해소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마의 영향으로 감정선과 의식선에 각종 카르마 에너지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의식의 발현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음 발생 장치에 하늘과 본능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내 삶이나 미래의 나의 선택에는 언제나 하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선택이든 악한 선택이든 언제나 우리는 하늘과 본능의 의도가 반영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하게 걸려있는 각종 봉인 장치들 때문에 특정한 마음이나 특정한 의식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특별한 체험을 위해 하늘은 봉인을 통해 나의 에너지를 통제하거나 과하게 발생하게 함으로써 삶을 더욱 리얼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예쁜 꽃들이 만발한 정원과 그 옆에 섬세한 조형물이 있다면 꽃보다는 조형물에 눈이 가고 발걸음이 옮겨지도록 하는 봉인이 눈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평생을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인공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의 도움으로 그 봉인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꽃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몸에 설치된 각종 봉인과
카르마 에너지장에 의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무형의 마음 발생 장치의 성능에 따라서 각자의 특성이 결정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발생 장치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에도 식물의 마음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식물의 종류마다 다르게 설치되어 있어서 식물의 종끼리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에게도 각각의 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다르게 설치되어 있어서 같은 종의 동물끼리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의식의 층위에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 발생 장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많은 에너지의 작용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이해와 용서를 배울 수 있게 하려고 하늘의 인연법을 통해 당신의 인생에 초청된 비중 있는 배우이자 악역의 배우역을 맡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이 하늘의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내가 변하고 나의 에고와 집착이 사라지고 나면 그 순간, 그 상황, 그 체험이 나의 영혼의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조금씩 양보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속에서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